너무 기쁘네요. 예. 오늘 판결문 네, 좀, 이게 또 개인정보 조금 있구나. 네. 근데 뭐 이 주소는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소가 제 사무실 주소라 뭐 공개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두 군데, 두 군데 다. 두 군데 신청 그 부분을 다 인용을 받았습니다. 저 민주공 총장과 그 윤성진 대표가 한 그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내고 좀 바쁘네요. 제가 파일로 보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판결문을 달라고 해가지고, 결정문을 달라고 해가지고, 잠깐 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네요. 네. 네. 텔레로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좀 정신이 없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 조금 이렇게 꿈떠도 되죠? 예. 너무 잘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알림이 또 안 옵니까? 또 장난을 치고 있네요. 어쨌든 좀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제가 이런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것도 뭐 공개를 해도 되겠네요. 사실. 네. 네. 지금 이 집행정지 윤성진, 에이프릴, 민중웅 이렇게 두 사람의 집행금지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이 신청인들의 한 5개 금지 처분에 대해서 다 효력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네. 제가 제1 대리인이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에피소드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을지로입니다. 을지로 주변에 이렇게 곳곳에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습니다. 나비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신청서를 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재판이 사실은 2시에 있고 본뉴스 인터뷰가 또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집행정지 신청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대충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윤성진 민중을 하고 효력 정지한다는 해가지고 누나복들 감사합니다. 그 집회 일정이 이제 8월 15일이기 때문에 신문기일을 8월 14일날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쓰고 나니까 이제 이거 쓰고 다시 이제 또 모교 집회 가서 잠깐 눈 인사를 했습니다. 눈 인사를 했고 또 눈 인사를 하고 나서 와서 또 이제 신청 취지 그거를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시가 넘어가가지고 소송 비용을 입금을 못했습니다. 소송 비용을 입금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에피소드를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이 부분을 전부 다 신문기일을 내일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송 비용을 입금을 빨리 안 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또 가가지고 이제 9시 딱 열면 법원에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신문기일을 잡아달라고 해야 돼요. 신문기일을. 그래서 일단은 이 집행정지 신청서는 6시가 되기 전에 일단 제출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신청 이유는 제가 신청이 몇 시간 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 이렇게 8월 13일자로 바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8월 13일자로 보내고 이제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들어와가지고 또 연락 썼습니다. 연락 써가지고 이게 신청 취지 및 이제 변경서를 또 연락 썼죠. 써가지고 부른바람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이제 상세하게 써야 되니까 변경 신청서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미배당이잖아요. 미배당이어가지고 큰일 났다 했고 또 에피소드라면 이 신청 취지를 빨리 쓴다고 이걸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 중에 원래 신청인은 김민수가 아니라 신청인 윤성진이거든요. 그리고 신청인 민중홍인데 그 피신청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재판 신문하면서 제가 이거 급히 쓴다고 그래가지고 했고 역시나 이제 8월 14일에 신문기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이렇게 그 전화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뭐 직원들하고 어서 변호 시켜가지고 빨리 전화하라고 전화 계속 붙잡아 달라고 해가지고 신문기일을 오늘 오후 5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5시로. 네. 오후 5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5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몇 페이지 썼나? 아무튼 쭉쭉쭉쭉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새벽까지 써가지고 이제 21페이지를 썼네. 21페이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 명의로 이렇게 집회 신고 허가서, 신고서, 금지 통보 처분서랑 뭐 서울시 공공 자료 이런 거를 이제 썼습니다. 이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인용을 받았던 이동욱 회장님의 그 집행 그 신청서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 김문수 지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지사님, 제가 그 재판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 지금 이동욱 회장님 그 집행 결정서 좀 빨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도 받고 이제 아무래도 그 신청서는 이제 변호사가 쓴 신청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의사 회장님이 쓰신 것 같아서 이제 문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컬러풀하게 막 이렇게 자료를 막 썼습니다. 이제 근거로서는 뭐 당사자 지위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했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집회 이게 당연히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염병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장례식을 서울시민장으로 하고 9월에 있을 동성애 축제를 허용했고 심지어 반대했던 공무원들을 압박했던 서울시청의 태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모순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집회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선택적 평등이었죠. 선택적 평등이었고 이 자의적 집회 허가 불허는 평등 원칙에 반한다 라는 이런 걸 했고 정의연 집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최소 한도로 지켜야 되거든요.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손소독제를 하고 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이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등 충분한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심각하게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일체 금지,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각종 공연이나 영업
이런 것들이라든지 기존의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쭉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박원순의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쫙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신문이 그 다음에 준비 서면도 쭉 냈어요. 준비 서면을 쭉 냈는데 제가 준비 서면을 어떻게 냈냐면 준비 서면이랑 엄청 많이 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판사한테 엄청 빈 것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뭐 집회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최소한도를 거쳐야 하고 헌법과 법률, 행정법 일반 원칙에 부합해야 되는데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처분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박원순의 시민장이 없었다면 이게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심각하게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당장 그렇게 할 거면은 지금 이 서울시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라. 오히려 실내 야외 감염은 전혀 없으니까 그 실내 감염 우려가 있고 이렇게 닥치닥치 붙은 그 지하철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그 서울시가 보인 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태도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그랬고 이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오늘부터 8월 14일부터 국민 외식비 장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노아님 감사합니다. 이 정책 당장 중단해라. 중단시켜야 된다. 이 모순되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죠. 그래가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발열 체크,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바와 같이 야외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와 대한변협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다.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뭐 소송 전략이긴 한데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은 소송에서 좀 부정적일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폭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했고 윤성진이 청년인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공감을 얻게끔 해야 됐거든요. 제가 오늘도 저기 전직 고위층 고위공무원이랑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자기 재산 쓰는 거 너무 많이 나고 화가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국민들이 너무 화가 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를 광장에서 표현하게 해야 된다. 지금 신청인 윤성진을 비롯한 많은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직장인들, 어렵사리 집을 마련한 중년들, 이제 집밖에 없는 퇴직 공무원들, 퇴직 장년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 검찰 인사, 윤미향, 조국, 채용 비리, 이제 판사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분노하고 있다. 이들을 광장에 모여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면 이 민심 분노하고 폭발한다. 이거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이렇게 쪼이면은 터트린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감을 하더라고요.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그 류동구님 말씀처럼 지금 우라가 치밀어서 잠을 못 자는 국민들이 많다. 이거 판사님께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 제가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했고요. 그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제가 또 와서 신문 길 끝나고 나서 이게 또 강조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해볼게요. 이게 이제 키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부가 엄청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방역 수칙 지킨 사례가 있냐, 방역 수칙 지킨 사례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국주본 친구들이 이렇게 그 손소독제랑 이 명부 작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인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이런 그림이 있었고, 이런 그림을 또 제출했고요. 팍팍 안 나오네. 이런 그림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제출했고, 이 그림은 다양하게 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 그림도 제출했고요. 이 그림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한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이 판사가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판사가 이런 걸 했어? 이러면서 하니까 또 당황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 순간 이제 우리 우붕이들이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이것도 이제 이 세이프 존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세이프 존을 강조를 했고요. 체온 측정, 손소독, 일회용 장갑 수령, 이걸 또 냈고, 여기 우리 행사 집회 포스터도 제출을 했습니다. 예, 행사 집회 포스터도 이렇게 이 종래 우리 거기에 이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이런 거를 지금 SNS 통해서 뿌린다. 그런 것도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고, 페북 홍보 사진. 이거를 지금 제 노트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뿌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느리네요. 이게 좀 느린데, 좀 느려가지고, 이 방역 관리 체계도도 저희가 급히 작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팍 안 나오네. 예. 이런 것까지 저희가 바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가 도착을 다시 5시 한 50분에 했거든요. 그래서 6시 45분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증거 신청서도 있는데, 증거 설명서도 제가 이렇게 냈고, 준비 서면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님 감사합니다. 예, 이 증거 설명서를 좀 간단하게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증거 설명서도 2개를 썼어요. 2개를 써가지고, 제출한 서정의 사진과 같이 이미 국민주권회복본부에서는 집회 참여 명부를 작성했으며 손소독제를 구비하였습니다. 또한 발열 체크와 줄서기 입장을 통해 감염 우려를 차단하였고, 이미 진행된 집회 안내 및 시간표에서도 보듯 세이프 존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8.15 집회에서는 더욱 강화된 방역 활동을 통해 행정부와 재판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회를 위해 준비해온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네.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표현하여 그 분노를 푸는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의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 잠 잘 잡니다. 저는요, 누우면 잠을 자는 병이 있어가지고, 잠 잘 잡니다, 여러분. 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거설명서가 있고, 준비서면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2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게 사실은 일부 인용이라서 받아보겠다 해가지고 윤 대표가 신청한 게 1000명이고요. 민 총장이 신청한 게 2000명입니다. 여러분. 리니키님 감사합니다. 충성. 네.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냈습니다. 예, 신청 이 취지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조금 실수를 하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나는 소송 전략이었거든요. 빨리 탁 안 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내일 참 걱정이 됐던 게, 이정숙님 감사합니다. 내일 집회에서 일단 참가자들이나 연설자들은 무조건 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참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은. 또 왜 안 돼? 이 노트북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이거 해볼까? 네.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크게 내려고 제가 진짜 내고 증거설명서 2개를 내고 마지막에도 이 문구를 썼습니다. 진짜 판사들한테 진짜 아부였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신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판사님, 집회 전면 금지는 집회한 참여한 시민들을 더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잠깐만요. 감염 확산 우려를 더 높입니다. 오히려 집회 신고자 및 질서 유지인들을 통하여 집회를 질서 있게 하면서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피신청인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집회 전면 금지를 통한 혼동이 되지 않고 집회 신고인, 질서 유지인 하에 건강하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의 멋진 결정을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가지고 됐고, 실제로 이제 그 신문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피신청인처럼 저렇게 전면 금지를 할 경우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범법자가 된다. 그렇게 할 거냐?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 이거 전면 금지 말고 그 다음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질서 유지인이 있어야 되고 집회 주최자가 있어가지고 그 집회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된다. 그 방법이야말로 더욱 집회를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국토분 집회가 허가났고, 그 국토분이 3,000명 규모가 났고요. 그리고 일파만파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는 100명 규모가 났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회가 지금 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또 막 아까 또 제가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뭐 이제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집회하러 오신다는 분들이 집회하러 오신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형철님 감사합니다. 유춘숙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이제 민경욱 의원님이 이제 그 민경욱 대표님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한 50만 원 준 게 이제 저희가 그 가동할 수 있는 예산 범위여서 뭐 버스 대절을 한다든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이제 1000명, 2000명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냐,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오페라 극장이 인원이 한 3000명이 넘어갑니다. 3000명이 넘어가서 만약 그 논리라면 이 3000명이 넘는 이 영화, 극장, 오페라 이런 거 다 중단해야 됩니다. 실내가 더 위험한 거 아시고, 실내는 확진자도 있었지만 야외 감염 우려는 한 차례도 보고된 게 없다. 만약 저희를 이렇게 집회를 못하게 만드시려면은 그렇게 감염법 예방법 논리에 의해서 오페라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화팅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1000명이 2000명이 그래도 좀 아는데 더 많이 오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종현은 재판장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피신청인의 그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처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심리전에 좀 능한 편이라서 이렇게 또 했고요. 지금 뭐 그런 전략은 필요가 없었는데, 네, 제가 또 어떤 걸 또 보여드릴까요? 어쨌든 제가 또 이제 또 이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로 빨리 켜드릴게요. 연결 프로그램. 흥이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또 나름 제가 머리 쓴 겁니다. 예, 또 박주현이가 머리 좀 잘 썼다 이렇게 한번 잘 공감을 해 달라는 한양에서, 이게 아까 제가 급히 쓴다고 이 김민수와 민중홍 피신청이 아닌 신청인인데 잘못 썼습니다. 이거는 오기를 잡았고요. 1항 2항을 아예 구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1항 2항을 아예 구별을 시켰습니다. 왜냐, 혹시나 이 둘을 가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 둘을 가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둘 다 좀 다른데 사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느낌이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재판장들이 요즘에 불만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흥 이 어흥 우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 뭐 조국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도 고개 끄덕거리는 거죠. 사실 판사들도 진짜 화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판사들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이걸 실은 이 두 개를 분리시켜 가지고 혹시 뭐 이쪽 청년들 쪽 1000명이고 2000명을 분리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또 했거든요. 1000명, 2000명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노병님 감사합니다. 네, 1000명, 2000명을 분리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실제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둘 다 이렇게 났습니다. 둘 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5개 금지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73853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그래서 신청인 둘 다 났습니다. 둘 다 났고, 이제 오늘 또 그 유승수 변호사하고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제 오후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오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변론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갔고, 저도 사실은 좀 모의 시험 삼아 3시에 들어갔습니다. 3시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3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재판부가 한 명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재판부가 한 명만.
한 명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느낌이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들어가서 판사를 좀 꾸짖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꾸짖어 봐야 제가 들어가면 재판부는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부장하고 뭐 그 우배석이 그래 수고했어 이미 판결문 써놨어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저희 재판부는 3명이 다 같이 봤습니다. 3명이 다 같이 봤고 또 부장과 우배석 그 주심이 다 같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심했던 친구가 이모대라는 친구였는데 저 친구도 크리스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점을 조금은 살짝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방이 안 뜹니까 우병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방송이 이게 견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들어와서 썼던 그 각종 자료 그런 부분도 증거 설명서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증거 설명서도 이렇게 2개를 또 들어와가지고 또 썼는데 아까는 하나 더 보여드렸고 네. 증거 설명서를 또 2번째 증거 설명서를 또 썼습니다. 이게 또 어떤 내용이냐면 제출한 서점과 같이 8.15 집회 포스터 및 SNS에서도 방역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로 방역 수칙 준수 홍보를 할 것입니다. 여의도 집회 시 영등포 보건소에서 방역 준수 홍보를 계도하기도 하였는 바 이게 또 오타가 있었네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국가기관과 협조를 원만하게 한다면 건강하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근본 집회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역관리자 비상연락망을 갖추었습니다. 이것도 관리 체계도를 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집회를 주최하는 모임에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그 모임에 또 의사인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방역 우려에 대한 걱정을 더욱더 들 수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 피신청인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12차례가 넘는 집회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청년들을 믿고 집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부의 훌륭한 결정에 박수를 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멋진 판사님들이 계셔서 법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판사님들한테 진짜 아부를 했습니다. 정사훈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람이 안 뜨죠. 아람이 안 뜨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판결문 몇 시에 났냐면요 10시 조금 안 돼서 났습니다. 원래는 한 8시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진이 빠졌거든요. 저도 집에 빨리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고 이랬는데 이거를 해야 지금 내일 집회를 무대를 설치하고 준비를 할 건지 무대를 설치 안 하고 준비할 건지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인용을 해 주려고 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썼던 것들을 다 모아보면 이건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인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리적으로는 무조건 인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 신문 과정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방역 체계나 방역 준수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도 제시를 했고 또 뭐 보셨다시피 판사들한테 아부도 엄청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근데 10시 좀 9시가 넘어갈 때는 야 이거 내일 새벽에 일부러 늦게 인용하는 거 아닌가? 인용할 거면은 늦게 인용시켜라. 소피아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초조해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집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고함도 질렀습니다. 고함 질렀는데, 옆에 그 사무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어땠냐면은, 시끄럽다고. 근데 고함을 확 질러가지고, 어쨌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진짜 농담 삼아, 야, 이건 진짜 성공보수 1억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뭐, 너무 마음 편해졌고요. 저도 내일 집회를 할 때, 사실 뭐 1인 마이크를 들고 가지 않은 이상은, 유춘숙님, 감사합니다. 아까도 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게 지금 방송이 이 구독자도 잘 안 늘고 지금 알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초창기에 지금 박주현 변호사 채널이 12,000 얼마인데 제가 초창기에 5일 만에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2달이 넘도록 270명 늘었습니다. 270명.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방해 공작이겠죠. 뭐 지금 드루킹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그런 쪽도 저를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 확진자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 그것도 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진짜 아까 증거 설명서에도 아부를 했잖아요. 증거 설명서에 아부를 했는데, 아까 준비 서면 잠깐 또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준비 서면에서도 아부를 진짜 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진짜 제가 이제 이런 정치 사건의 경우에는 가감히 꾸짖기도 하고 또 막 판사를 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좀 아부를 해야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이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판사님, 집회 전면 금지는 집회 참여한 시민들을 더 통제하기 어렵게 하고 관념 확산 우려를 더 높입니다. 오히려 집회 신고자 및 질서 유진들을 통하여 집회를 질서 있게 하면서 발열 체크도 하고 손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를 하며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모쪼록 피신청인의 무분별하고 위헌위법적인 집회 전면 금지를 통한 혼동이 되지 않고 집회 신고인, 질서 유진하에 건강하고 질서 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의 멋진 결정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평화롭게 집회를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가 할 거는 다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진인사 대천명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결정을 기다려보자. 그냥 사실은 이제 도태호 변호사님 집회하는데 또 잠깐 가서 인사 마지막 드리고 이제 집회했던 친구들하고 BJ 톨님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험 떨어질 거면서 나중에 시험 잘 쳤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든다. 막 조금 걱정도 된다라고 얘기는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최인호 학생도 이제 그렇게 됐죠. 체포가 말이 안 되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다고 들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구속한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은 명예훼손 구속하면 안 되는 범죄예요, 사실은. 근데 우종찬 기자 구속했잖아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손혜원 법정 구속 안 하는 거 보십시오.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구속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우종찬 기자도 그렇고 최인호 학생은 이제 대학생인가요? 뭐 어쨌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인데, 그런 친구를 구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 벌어졌는데 저는 그것도 화가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적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저도 진짜 고함 질렀습니다. 고함 질렀고 뿌듯했어요. 뿌듯해가지고 제가 진짜 어제는 진짜 집에 11시
좀 반인가 들어왔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도 또 뭐 하고 또 저 개인적인 또 송무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좀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기뻤고요. 정말 아무튼 기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관련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정원 님이 이제 구속된 건데, 이제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을 잘 하느냐입니다. 정관이냐, 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변호사가 사실관계, 판사한테 묻고 답할 때, 서면으로 쓸 때, 얼마나 잘 설득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일 잘 파악하는 변호사가 제일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감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교육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걸 좀 잘합니다, 여러분.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을지로에서 마음껏 떠드셔도 된다. 무대가 설치된다. 이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블랙강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제 집회 준비하는 친구들 몇 시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네. 통키님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계좌는 거기 있습니다. 내 채널 보면은 거기 자유와 진실이라는 사업자 등록을 또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는 겸직 금지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 신고도 했습니다. 신고도 해가지고 허가도 받았습니다. 허가도 받고 이렇게 어쨌든 뭐 지금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독 취소된 분들 저한테 그 증거 사진이나 캡처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유튜브 본사에 한번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보든가 외국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거기에 고발장을 좀 쓰게 해달라고 또 해서 유튜브를 좀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안 갈구면은 안 해주잖아요. 갈궈버려야죠. 내일 이제 우리 만나서 열심히 또 얘기 나누고요. 이제 소상한 얘기는 이제 집회 끝나고 또 뭐 우리 톨님하고 뭐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예. 아무튼 그 박주현 TV도 변호사 TV도 있고 박주현 변호사도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TV와 박주현 변호사가 있는데 둘 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아무튼 파이팅 합시다 우리. 근데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걱정이 됐거든요. 이 마이크 떠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 이렇게 걱정을 했고 내일 집회 준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도 했고 그랬는데 외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쳐라. 예. 우리 내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죠? 예, 우리 내일 만납시다.